안녕하세요.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은 1년 중 자외선 지수가 가장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그만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질환도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고 상황에 알맞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외선은 UV라고 불리는데요. 이 자외선은 UVA, UVB, UVC 이렇게 파장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UVC는 지구 오존층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UVA와 UVB는 우리 피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UVB는 5% 정도만 지표면에 도달하지만 그 강도가 매우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UVB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 암까지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한 뒤에 피부가 빨개지고 심한 경우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 UVB의 영향입니다. 반면에 UVA는 UVB와 달리 오존층에서 흡수되지가 못하고 대부분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강도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더라도 UVB처럼 화상을 입지는 않지만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되어 피부 표면이 붉어지거나 노화를 일으키는 등 장기적인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 후 얼굴이 약간 그을려 있는 경우와 같이 일상에서 피부가 탔다고 말하는 대부분이 UVA로 인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양이 적든 많든 항상 자외선에 노출돼 있는데요. 자외선은 각종 피부 병변 및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사용해야겠죠. PA는 UVA 차단 등급을 의미하고요. SPF는 피부 노화와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UVB 차단 지수를 의미합니다. PA 뒤에 붙는 플러스는 UVA 차단 등급을 나타내는데요. 1개부터 4개까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구분이 되고요. 플러스가 많이 붙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F 뒤에 붙는 숫자는 UVB 차단 지수를 나타냅니다. SPF 지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과 후에 홍반이 나타나는 시간을 비교해서 숫자로 표기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SPF 1당 15분 후 홍반이 나타나는데 SPF 40이라면 15분 곱하기 40, 즉 600분 후에 홍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죠? 쉽게 말하면 SPF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UVB 차단을 높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SPF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을 주는 화학흡수의 함량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SPF 지수가 10에서 30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선크림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흔하게 사용되는 크림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흡수력과 사용감이 좋고 원하는 부위에 꼼꼼하게 바를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평소에도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지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손에도 묻을 수 있고 양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스틱은 액체 형태인 선크림과 달리 고체의 스틱 형태로 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손에 묻히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넓은 부위에 바를 수 있고 휴대성도 높아서 여행용으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굴곡이 있는 부위에 바르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꼼꼼하게 바르기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선쿠션은 쿠션 파운데이션 모양의 퍼프를 이용해서 피부에 도포하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선스틱과 마찬가지로 손에 묻히지 않은 상태로 바르기 쉬운 형태이고 얼굴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용 제품이 많아서 온몸에 바르기 어렵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선로션은 말 그대로 로션처럼 액체 형태로 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선크림과 비슷하지만 좀 더 묽은 형태이며 끈적임이 없고 보습력이 높으며 산뜻한 사용감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선패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부분적인 패치로서 보통 골프나 등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탈부착형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해서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고 쿨링감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으며 수시로 덧발라야 하는 귀찮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형태로 도포하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가 쉽고 휴대가 간편하며 끈적임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속력이 떨어져서 수시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종류에 비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차단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의 특징과 상황이나 성분에 맞게 그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우선 상황별로 자외선 차단제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전엔 PA와 SPF 지수에 대해 잘 모르셔서 무조건 수치가 높은 걸 사용하셨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안 등의 실내인 경우 SPF 10 혹은 PA1+의 자외선 차단제를, 간단한 실외 활동의 경우 SPF 10 이상 혹은 PA2+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등 야외 활동의 경우 SPF 30 이상 혹은 PA2+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장시간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 50 이상 혹은 PA3+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외선 반사율이 높은 스키장이나 물놀이하는 장소에서는 SPF 50 이상 혹은 PA4+의 자외선 차단제를 더욱 꼼꼼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기 위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시고 얇게 2번 이상 덧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햇빛이 강한 날에는 그만큼 자외선도 강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성분에 따라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제품은 구성 성분이 다르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에틸핵실, 메톡시시나메이트, 벤조페논 등의 유기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기자차는 징크이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무기화학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방식에 있어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해 방출하는 것이고요. 무기자차는 태양광을 반사하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적고 사용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바르고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기자차는 유기자차에 비해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또한 바른 직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유기자차보다 뻑뻑한 사용감과 백탁 현상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무기자차 성분의 크기를 초밀입자로 줄임으로써 미용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잘 발라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곧 무더운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하고 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